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TK가 관건입니다. 대구 경북을 말하냐고요? 아니요. TK, 티격, 태격.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요. 사방에서 색깔론이 등장하는데요. 국민이 보고 싶은 건 색깔이 아니라 밑그림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다 걱정인데 이곳에서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네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때문에 귀신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한 마을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 형체가 차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어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거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이제 무섭죠. 아이고. 예, 이제 불빛이 없을 때 보면 더욱더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러겠네요, 진짜. 사실 흰색 천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이 남성인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잊고 막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귀신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이고 진짜 저거 진짜 밤에 보면 섬뜩해서 그냥 얼음 되겠는데 저게 정말 효과는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실제로 좀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저 모습을 보고 놀래서 집 밖에 나가는 걸 꺼려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SNS를 통해서는 저게 진짜 귀신이야 아니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방송을 보면 저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하지만 이동 제한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각국의 귀신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귀신과는 이제 형태가 좀 우리는 뭐 머리를 길게 이제 소복 입고 그러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근데 저 귀신도 좀 뭐 효과가 있나 봐요, 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라는 게 통하는데 어허. 말레이시아도 하얀색이 귀신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접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네. 꽃종이라는 귀신이 있거든요. 전통 아하. 귀신. 네. 그 귀신도 하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귀신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귀신이 하얀색 옷을 입는 게 그게 소복이라서 장례식하고 연관된 색깔이라서 그런 건데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하얀색의 수의의 색깔이랍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말레이시아에서도 하얀색에 비슷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 말레이시아 귀신이 만약 우리나라의 밤에 나타났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산신령께서 나타나셨나? 이제 우리 보니까 보통 이 동화 속에 산신령 같은 차림인데 말레이시아 아이들은요. 보세요. 저 모습을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벌벌 떤다 합니다. 저 귀신을요. 어쨌든 각국의 귀신 모양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앞서 말씀드렸죠. 이동 제한 명령이 14일까지인가 있어요. 4월 14일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요. 이게 갑자기 여성들한테도 불똥이 튀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말레이시아의 여성가족개발부가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예방팁이라고 하면서 이걸 SNS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올린 포스터가 시대착오적이고 약간 성차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최재봉 교수님 뭐 시대착오적, 성차별적 이런 말 나올까요? 여성을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도 만약 이런 포스터가 올라서 엄청나게 비난이 있었을 아, 그래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 차별적이에요. 네. 한마디로는 집안은 이런 여성이 해야 되고 네. 남성을 위해서 여성이 뭔가 봉사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포스터 들어볼게요. 하나씩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코로나19 예방 이렇게 돼. 여성이란 말 들어간 것도 잘못됐고 간편복 차림으로 집에 있지 말고 화장하고 옷 갖추 입어라. 아니 지금 이게 저 말이 장면이네요. 됩니까? 아, 왼쪽에는 삥 쳐 있네요. 네. 간편복 잊지 말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유머를 섞어 도라에몽의 익살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하고 잔소리를 피해라. 아니 무슨 여성들이 항상 남편을 그걸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요즘은 남편이 아내들 맞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어요. 잘하시나 봐요.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가 저한테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네. 세 번째 확실히 한번. 식사하고 오신 것 같네요. 그렇죠. 최재봉 교수님. 그 다음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가 나면 먼저 1에서 20가지를, 20가지를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화내지 말고 남편 성질 돋구지 말고 일부터 20을 성질 해라. 돋구지 말고. 또 집안일 안 한다 비난하지 말고 천천히 알려줘라 남편들한테. 이 장면이고. 아.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녀 평등은 사실 집안일을 누가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들이 꼭 내가 일을 도와준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근데 그런 인식이 저 지금 그 포스터 안에 남아 있어서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라에몽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냅니까? 아무튼 근데 21세기에 저런 포스터를 만든다니 정말 당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승남 원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중세 시대인 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진짜. 저도 TV봉 교수님 같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게 되면은 짜증이 나네요. 그게 왜 짜증이 나느냐? 햇빛을 안 쬐게 되면은요. 우리가 햇빛을 쬐야지만 우리 몸속에 이제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그게 잘 나오는데 그게 모자라게 되면은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다음에 식욕도 막 땡기기 때문에 알죠? 확진자 되고 살 확 찌게 되고요. 확진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햇볕을 쬐야지만 밤에 숙면이 잘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저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가정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그렇죠. 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저렇게 좀 스트레스가 높아지네요. 코로나 블루 생기죠. 코로나 블루가 생기네요, 진짜.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논란 커지니까 말레이시아 여성분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앞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앞으로 이런 포스트 제작할 때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 포스터는 지금 삭제가 됐다는데 이미 퍼질 대로 각국에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가족들이 특히 부부가 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집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접촉면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사람 자체가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일부 잘못된 남성들이 그 스트레스를 약한 대상, 여성이나 어린이한테 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코로나19 지금 본격적으로 사태가 깊어진 이후에 네.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65%가 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영국 당국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코로나19 통행금지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와도 된다. 피신, 그런 피신의 그런 의미죠. 조치가 내려질 아, 정도로 네.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비단 대한민국만의 풍경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에 되도록이면 있어라 이런 운동이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데 거리가 한산하겠죠. 이 한산한 거리를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답니다. 김경환 아나운서. 예, 영국 웨일즈의 한 마을에 이것대가 출몰을 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예, 바로 염소들인데요. 허허. 이게 그 사람들 사는 마을이에요. 마을 내려온 거예요? 예, 인적이 드물어지니까 네. 인근 고산지대에서 살던 이 염소들이 저 다 뜯어먹네. 네. 마을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각 집에 정원도 침입을 하고 네. 뭐 어디 음식점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저희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민이 신고는 했어요, 경찰에. 네. 이거 어떡하냐, 염소떼가 너무 많다. 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도 이거를 뭐 어쩔 도리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 경찰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염소들이 조만간 스스로 마을을 떠나주길 바랍니다. 이 정도 반응밖에 없대요. 그런데 지금 마을을 점령하는 게 비단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이 지금 이 마을, 우리의 주거공간도 동물들의 영역이 되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염소뿐만 아니라 악어, 제규어 이런 거까지 나온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네. 이제 보통 플로리다 같은 데가 악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하. 네, 지금 원숭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대박.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동물들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결국은.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렇게 됐는데 결국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꾸고 있냐. 저만큼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진 지금 제규어잖아요. 실제 제규어가 내려왔어요? 저렇게 내려왔어요. 아이고, 네.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저게.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안 내려올 텐데 그래서 인적이 끊어지다 보니까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나마 밖에 안 나가시니까 다행이죠. 저렇게 야생동물이 인적이 드무니까 사람들 어디 갔지 또 먹을 걸 구하러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섬뜩한 제규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으면요, 정말 답답하기는 유명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기화 아나운서. 예, 그 조코비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축구, 유럽 축구도 그렇고 농구, NBA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리그가 중단된 상태인데 네. 테니스도 이 ATP 투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 이 상황에서 조코비치가 실내에서 미니 테니스를 즐기는 동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어허,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동생 마르코와 함께. 어. 근데 저게 라켓이 아니라 프라이팬이에요. 제지예요. 예, 프라이팬으로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데 확실히 근데 선수라서 그런지 예. 이게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트 플레이까지. 아, 대단하네. 저렇게 동생과 무료함을 자가격리의 그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데,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조코비치는 세계 랭킹 1위 선수인데 영상으로 우리들에게 그나마 즐거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선행도 한다면서요. 네, 조코비치 부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100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100만 유로는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한 13억 4천에 이르는 대박.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서로 함께 돕고 하나가 된다면 더 빠르고 쉽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의료기구 구매 등에 이제 사용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코로나19 싸움에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면에서도 1등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 선수들도 이제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 아시죠? 메시요, 아주 유명한 네네. 선수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뭘 했냐면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네네.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리프팅을 선보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걸로 하는데 축구공 대신 보통 축구공을 하는데 근데 저게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저게 Stay at Home Challenge라고 하는 그 캠페인이에요. 그러네요. 저기서 저렇게 유명한 선수하고 누구를 또 지명하면 그 사람이 또 저렇게 합니다. 비슷한 걸. 근데 그러네요. 저게 뭐가 숨어 있냐면 총 시간이 20초예요. 20초간 견디기예요, 예, 저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20초 동안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시간이 20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손 씻기 권장 시간이 20초이기 때문에 20초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휴지를 계속 리프팅하는 거죠. 네. 저런 운동을 통해서 손 잘 씻자 이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또 기쁜 뜻이 있는데, 근데 이승남 원장님 각자의 방식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즐거움을 찾는 게 혹시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혹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은 같이 했으니까 갑갑하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좋은 게 저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왜 좋냐면요. 자기 몸속에서 우리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면역도 올라가면서 또 한 가지 잠을 잘 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문제가 있어요. 네. 뭘 조심해야 되느냐. 프라이팬 갖고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잘못해서 던지면 사람 잡히고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저런 거 못하는 분은 못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집안에서 춤추라고 그래요. 아하.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네네네. 춘다든지 우리 저 이지의 뭐 워너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요. 땀도 많이 나면 면역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정부 관료들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원래 그 일본의 총리인 아베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공식 석상에 들어설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죠. 마스크 안 썼어요, 늘 계속. 네. 안 쓴다고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자신의 신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그래요? 이제 네. 아베의 모습이 보인 건데요. 이 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료들도 함께 마스크를 쓰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한 책상에 이제 의원들이 3명씩 앉았는데 조금 사이를 두고 좌우가 다르네요, 진짜. 예, 2명씩 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실천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본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이제야 이제 아베 총리 겨우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스크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안 쓰다가 서서 그런지 몰라도 마스크 쓴 다음에 자꾸 어디를 만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이승남 원장님, 네. 저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 멀리서 우리가 전파가 되냐면 눈 점막, 코 점막, 그다음에 기관지 점막으로 가는데 바로 거기에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저분 쓰는 것도 보니까
코에도 약간 구멍이 좀 올려 쓰기도 좋은 것 같고요. 내가 보이지 않게. 네. 그리고 저렇게 만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입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저기 물 먹잖아요. 네네. 입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들어가서 위로 가서 죽어버려요. 근데 코점막하고 눈점막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하. 아니 근데 아베 총리가 그동안 쭉 마스크를 안 쓸 때 막 지금 마스크 쓰고도 가려워서 막 긁잖아요. 근데 김계관 아나운서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이제 본인의 손수건, 개인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이제 콧물을 닦거나 제 콧물 닦는 장면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도 이제 눈 만지고 코 만지는데 이것도 좀 비위생적이지 않나 좀 싶네요. 어떤가요, 이승남 원장님, 저 장면? 그러니까 저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그 수건 콧수건 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럼 콧물 속에 나와 있는 그 찌꺼기 같은 거 있고 거기도 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걸 계속 쓰게 되면 거기도 균이 자라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지를 가서 딴 사람 악수해봐요. 어떻게 돼? 옮기겠네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휴지를 써서 하고서 바로 버리는 게 바로 버려야지. 그다음에 손을 바로 닦아야죠. 네. 손 씻기 한 20초. 아까 리오넬 메시 영상 보면 다 20초 이상 네. 씻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아베 총리가 안 쓰다가 마스크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전날 발표한 게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가구당 1,000 마스크를 2매씩 그 배달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4월 1일자 발표거든요.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다라고 일본 내부에서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2개를 준다는 게 또 우리 쓰는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고 일반 면, 천으로 된 마스크를 7억 개가 넘는 걸 확보해서 가구당 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구당 1,000으로 된 마스크 2장씩. 근데 일본 국민의 반응이 와 정말 아베 총리 대단하다 이 반응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고. 왜요? 왜냐하면 방역 마스크도 아니고. 아 맞아요. 천 마스크를 네. 1인당 1매도 아니고 한 집에 2장이면 네. 그럼 식구들이 3명 이상이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실화냐. 네. 만우절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진짜 뉴스 맞느냐. 네. 아베노믹스인 줄 알았는데 아베노 마스크였구나. 마스크가 없는 거였구나. 네. 그렇게 지금 아베노 좀 마스크. 네,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네. 좀 희화화하기도 하고 네.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아베 있습니다. 총리의 저 가구당 1,000 마스크 2장 준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 각종 이 풍자, 정부의 정책을 풍자하는 패러디 뭐 만화 이런 것까지 등장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일본에서 패러디물이 등장하고 네.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한 집에 2장이면 세상에. 여러 식구들이 2장을 나눠 써야 함께 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 밤중에 마스크 2장 쭉 네. 날라오는 듯이 저런 그림도 있고 아이고, 그렇게 세상에. 온 집안 4인 가족이면 사람들이 저렇게 써야 돼요? 2장으로 나눠 쓰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영화 스틸샷 같은 것을 딱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 장면인데 여기서 엄마, 아빠만 아이는 빼고 아이는 행방불명 되고 엄마들만 아빠랑 마스크를 쓰고 있네 뭐 야. 이런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만 쓰고 나는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세상에 저런 풍자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요. 김기현 아나운서. 네. 사실 대한민국이 마스크 쓰기 운동했을 때 해외 뭐 가까운 나라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해외에서 뭘 마스크를 써 호들갑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비웃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태도를 약간씩 바꾸고 있습니다. 어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사실 WHO에서도 네. 마스크 그렇게 뭐 쓰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손 잘 씻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미국과 유럽도 이제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국내는 조금 마스크 품귀 현상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인데 마스크가 구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하재근 평론가 네, 문제는.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으니까 임시변통으로 다른 걸 뭐라도 얼굴에 일단 써야 되겠다. 뭐라도. 네, 그렇고 지금 뭐 묘한 백출 막 이런 상황이 네, 있는데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웃으면 안 저렇게 되는데, 막 진짜. 포장재 아이고. 같은 걸 뒤집어 쓴 분도 있고 세상에요. 비닐봉투나 ip사귀 같은 걸 또 입에다 대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종이 봉투를 뒤집어 쓴 분도 있고 네. 온갖 재질을 하여튼 입에 코에 대기만 하자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여성 속옷을 또 이렇게 입과 코로 속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네. 중국에서 마스크가 없으니까 온갖 재질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사진들이 해외 토픽으로 보고 야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놀랐었는데 그쵸. 이제 그 모습이 서구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진문 교수님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저 상황 보고 잠시 웃은 점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마스크를 구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국민분들이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마스크 중요성을 해외도 다 알고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감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지금 기사를 썼냐면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티셔츠를 잘라서 마스크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그 정도예요, 있어요. 지금. 지금? 예, 네.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되도록 두꺼운 천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네. 안 입는 두꺼운 면 티셔츠를 잘라 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만 쓰지 말고 몇 개를 덧대서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반다나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쓰는 두건의 일종인데요. 이 반다나를 활용하는 방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로만 만들지 말고 두세 겹을 겹쳐서 만들면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그러니까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승남 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냥 단순 생각으로 두꺼운 옷, 두꺼운 천으로 만들면 방역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난 게 제가 그래서 통계를 찾아왔어요. 네네. 체코에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체코가 이제 거기도 이제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거기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안 쓰는 헌옷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모두 그랬거든요. 어. 해봤더니 체코는 현재 네. 환자 수가 지금 3,308명이에요. 오늘 통계 나온 확진자 걸로. 수가, 네. 사망자 31명이에요. 오. 근데 벨기에는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네. 13,964명에다가 828명이 사망했고요. 어허. 독일은 얼마요? 77,720명에다가 920명 사망했죠. 영국은 29,474명에 2,352명. 프랑스는 더하죠. 56,989명에 4.3이 사망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왜 필수냐? 바로 들어오는 건 막지는 못하지만은 침 튀는 거 비만은 못 들어와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데 전염을 덜 시키잖아요. 그러겠네요. 나가는 양이 작아지니까 네.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었죠. 정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웃었는데 이제는 이승남 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활용하라. 마스크로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스카프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뚫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묶어도 숨 쉬는 데 나오죠. 튀기죠. 또 이거는 얇기 때문에 그 사이로 비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싸리 처음에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꺼운 천으로 한 걸 여러 개 덧대가지고 홈메이드로 재방토를 만들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건 의학적인 그러면 지식 없이 얘기한 거예요. 마스크를 찾지 마시고 그 대신 원한다면 스카프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승남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이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홈메이드 마스크가 훨씬 낫죠. 그렇죠. 홈메이드 마스크가 집에서 만든 마스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마스크 착용이 옳았다고 외국 언론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네, CNN이 일일자로 그 마스크 착용 아시아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확산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가 위기 초기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 일단 낮은 감염률 그리고 빠른 확산 억제에 이것이 옳았음이 증명됐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이제 언론 보도까지 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 국가라는 게 이제야 뒤늦게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 건방지게 해외에서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인종 혐오적, 인종 차별적 행동하고 그런 막말 서슴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호주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동영상이 퍼지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네. 일단 흑인 남성이 한 행동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인 할머니에게 손 소독제를 마구 뿌리는 모습입니다. 할머니가 하지마 하지마 노우 노우 외치는데도 저 뿌리를 따라다니면서 진짜 아이고 네. 공중에다 저걸 뿌리는 모습이에요. 저 이게 눈에 젊은 들어가면 안 남성인데 이 할머니도 나이가 좀 꽤 되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행동을 한 이 흑인 남성 네.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요. 자, 그리고 호주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우리가 또 어제 보여드렸죠. 이장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인 여성 2명이 동양인 여성 2명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동양계다라고 하면서
발길질과 손으로 막 때릴 듯이 위협도 하는데 방금 침 뱉고 간 거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침을 퇴하고 뱉어서 이 동양인 녀석은 실제로 눈에 이 침이 들어가기도 아우,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짓을 서슴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아시아가 옳았다. 마스크 써야 된다. 그 전에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사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서구권에서 이러한 괴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 아시아 사람들이나 걸린다. 아우, 세상에. 우린 괜찮겠지. 아시아 사람들은 뭔가 낙후됐으니까 걸리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방역도 안 하고 있다가 사실 이 병을 많이 퍼뜨리는 주체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네.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퍼뜨린다고 저렇게 인종차별을 그러니까요. 하고 지금도 아직도 지금 아시아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기들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방역도 하지 않고 위생 수칙도 지키지 않고 서양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이 인종차별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맞아요. 정말 이제라도 사과를 반성해야 해야 됩니다. 돼요. 이 자신들의 방역 느슨한 태도와 방심이 저렇게 지금 유럽과 미국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 이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모범이냐면요. 지금 집에서도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전,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요? 김계관 아나운서? 네, 태권도 진흥재단이 선보인 태권 격파 챌린지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챌린지의 의미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홍보하고 또 요즘 체육관이라든지 태권도장이 휴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야. 국민들에게 또 재미를 주기 위해서 네.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바라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챌린지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라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서 뭐 2, 30초 이제 분량의 동영상을 뭐 이제 송판이 아니더라도 네. 뭐 이제 A4 용지 종이도 괜찮고요. 오이, 당근 뭐 이런 걸로 해도 됩니다. 네. 누구나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코로나19 써있는 송판을 깨뜨리는 것만 봐도 좀 속이 다 시원해진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코로나19를 격파하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정말 뭔가 웃음을 주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를 보면요. 네. 네. 이 아이를 보시면, 네. 보세요. 아,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아, 깼어요. 아이고. 네. 영상을 한번 이 챌린지 영상을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즘 고민 많으시죠? 그 고민 격파로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와, 근데 진짜 마지막 아이 태권 소녀의 모습은요. 귀엽기도 하지만 진짜 저 코로나19 한 방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멋지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저런 영상들이 국민들한테 힘을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종이를 이렇게 그 격파한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입학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그런 아이인데 저렇게 국민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저 아이가 대한민국 파이팅 힘내세요. 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뒤로도 이제 이거 보입니다만 꽃구경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그래서 지자체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요즘 뭐 여의도 윤중로라든지 뭐 안양천, 동작구 등에 벚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진입로를 폐쇄하고 또 주변 주차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참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송파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집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벚꽃도 보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집안에서 동영상으로 벚꽃 산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박 사건. 이 영상이 이제 벚꽃 산책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1인칭으로 내가 석촌호수에 가서 걸어 다니는 느낌으로 이 영상 그리고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야, 진짜네요. 진짜 마치 제가 저 석촌호수 지금 주변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벚꽃 산책이라는 동영상도 있고 벚꽃 라이브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리포터 한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생생하게 주변을 설명해 주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를 인터넷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에는요. 네. 벚꽃 라이브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 1시까지. 네. 그리고 4일 토요일에 벚꽃 산책으로 오전 10시. 6일에 벚꽃 산책 10시. 그리고 8일 벚꽃 라이브, 금요일 벚꽃 라이브. 그리고 12일에 벚꽃 산책 오전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12일까지만 석촌호수는 일단 통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하. 그때까지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제 송파구청에 연락해 보셔도 되고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저렇게 편성 시간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가고 싶지만요. 저렇게라도 간접적으로 벚꽃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벚꽃을 활용해서 이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지자체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정말 다 없애버려야 되나 고민하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제주도에도 유채꽃밭 정말 아름답죠. 매년 그렇죠. 수만 명의 상춘객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서귀포시한 가시리 마을회가 우리 유채꽃 다 없애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유학생 모녀가 이 마을 근처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이 마을 주민들에게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수만 명이 갑자기 몰릴 경우에는 혹여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이 실제로 유채꽃밭을 아예 그 갈아엎어달라. 꽃이 있는 한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아우, 없다라고 세상에. 하는 것인데 이 길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진 곳인데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저도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저곳이 얼마나 유명한지 저도 이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 접한 것 같아요. 가시리 마을인데 서귀포 표선면에 있습니다. 저곳이 정말로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고 막 주변에 강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곳이 지금 저 마을이 이거 다 엎어버려 말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거기 이장님, 가시리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을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적되고 주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파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채꽃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제도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그 유채꽃을 좀 축제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처럼도 또 그런 행사를 또 하지 못해서 또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세상에요. 최진봉 교수님, 이장님이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목소리에 막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저 마을에서는 유채꽃이 정말 그 마을의 상징 아니겠어요? 아하, 그렇죠. 근데 저걸 갈아엎어야 되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농부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값이 폭락해서 갈아엎는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 배추밭이든 무밭이든. 그러네요, 진짜로. 그 마음일 거예요. 아니면 그 열심히 동물을 키웠는데 뭐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동물들을 다 그냥 해야 되는 매몰 같이 시켜야 되는 폐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주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답답하면 저런 행동까지 하려는 마음까지 가지셨겠습니까? 지난번에 강남구에 있는 그 모녀가 다녀간 이후에 혹시나 그런 일이 또 그러니까요. 생길까 봐 네.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저런 마음 물론 뭐 서귀포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다. 방문객 추이하고 동향을 네. 지켜보는 데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네. 저렇게 절박하리 많지 저 이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제주도에 저런 노력을 도와드려야 돼요. 네. 정말 가지 않아야 되고요. 네. 저 행사는 이미 제주 유채꽃 축제 이미 다 취소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또 3, 3, 5 또 가시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저걸 지키려면 우리가 안 가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요. 저 유채꽃 다 갈아엎어버리자 파쇄하자 결정 내린 지자체도 있다면서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삼척시가
갈아엎기로. 아, 그래요? 여기가 유채꽃 축제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몰리는 그래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완전히 갈아엎기로. 네. 그래서 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축제로 기대됐던 수익이 사라진 거잖아요. 거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영업이 안 좋아졌을 텐데 그분들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시 예산이 유채꽃 갈아엎는데 아이고. 엉뚱하게 지금 돈이 쓰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가요. 정말 가족 간에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대구에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그 확진자들이 줄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오늘 오전까지로 보면은 이제 123명의 세상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병동에서는 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가족들이 이제 면회도 그렇죠, 가지 그렇죠. 못하고. 네. 그런데 이 병원 앞에 한 60대, 백발의 60대 남성이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 구급차들은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 환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찾는 사람이 없나라고 하면서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진모,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시던 97세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를 기다린 거예요. 예, 네.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되는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러 온 것입니다. 아, 세상에 어머니가 확진됐다는 그 소식을 접한 것도 가슴 아픈데 세상에 얼마나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8시간을 기다렸어요. 세상에. 아침 몇 시에 나오냐? 6시 반에 나왔어요. 아이고. 요즘 뭐 날씨도 좀 쌀쌀해졌잖아요, 아침에. 맞아요. 그런데 6시 반에 어머니가 언제 나오실지를 모르는 그러네요. 거예요. 오늘 이송이 된다는 소식만 듣고 이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60대예요. 네. 노모는 97세 어머니고요. 아이고. 그 97세 어머니가 지금 이송이 되는데 어머니를 볼 수도 없고 지금 사진 나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사진을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확진이 된 분이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어머니한테 손만 흔드는 저 그 나이 든 아들의 그 가슴이 아이고, 얼마나 세상에, 아팠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97세라는 어머니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8시간을 어디 가지도 않고 밖에서 저렇게 기다린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오후 2시 50분경에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네. 그때까지 자리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저 아들의 마음, 그러니까요. 그 효심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노모께서는 아이고 내 새끼 걱정 말고 들어가 어여 춥다 들어가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렇게 네. 오래 기다렸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안아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저 60대 아들이 네. 90대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네. 근데 이제 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알아보실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막내야라고 막내야. 저 막내예요라고 그러셨구나. 알려드리면서 뭐 걱정하지 마 밥 많이 먹어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당부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머니 모습을 남겨놓으려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계속 그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막내야 막내 밥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드셔야 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김기환 아나운서 아드님 마음이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질 것 같아요. 예, 이 아드님 5남매 중에 막내분이라고 아이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또 엄마에 대한 또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확진 판정 소식을 어제 듣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97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이제 맞아요. 사망할 가능성도 이제 크신 나이잖아요. 그래서 임종을 만약에 못 지켜드리면 어떡하나. 이 순간이라도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세상에. 힘이 되어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로 애틋한 이 모자지간의 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충실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학교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그럴 크겠죠. 거예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문 앞에 한 현수막을 걸었고요. 보시면 너희는 학교에 봄이야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문 활짝 열고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개학이 지연되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 또한 학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아이들도 학교 생활 간절할 것 같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갖고 싶죠. 아니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한참 뛰어놀 때고 에너지가 폭발할 그렇죠. 시기인데 방 안에서만 기다려야 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도 힘듭니다. 네. 그 아이들 계속 돌봐야 되잖아. 밥도 계속 먹여야죠. 간식 먹여야죠. 지루한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아이들이 이런 생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번 뭘까요? 보실래요? 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아.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볼 때 엄마 성질 돋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 한번 그런 것 얘기하면 같아요. 네. 그러다가 폭탄 맞는다.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상황인데 네. 지혜를 잘 발휘하고 아이가 저렇게 말 잘 들으면 어머니가 화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아이들 진짜 학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이 규칙, 방학생활 예, 규칙에서도 절실하게 우리 아이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뉴스파이터 전에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프레스룸 방송에서요. 대구에 한 50대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50대 맞죠? 네. 대구 지역 50대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망했다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화 드렸습니다. 속보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망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도 애초에 사망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밝혀드리고요. 저희가 프레스룸에서 했습니다만 뉴스파이터가 대신해서 MBN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